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JTBC 와불꽃 야구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예능 분쟁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2025년 10월, 법원은 두 방송사의 화해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포맷을 조정하고 공존하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JTBC는 이 권고안을 거부하고 이에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불꽃야구와 JTBC의 관계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단순한 저작권 싸움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JTBC가 주장하는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우리 포맷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단순한 유사 콘텐츠가 아니라 JTBC의 기존 브랜드, 즉 최강야구의 대체제로 불꽃야구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팬덤은 폭발적으로 확장됐고 SNS에서의 화제성은 JTBC의 모든 스포츠 예능을 압도했습니다. JTBC의 입장에서 화해를 받아들인다는 건 최강야구가 유일한 예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선택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팬심은 법정의 논리가 아니라 진심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JTBC가 간과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JTBC가 왜 화해라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벌였을까? 단순히 법적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콘텐츠의 패권을 둘러싼 생존 전략일까요? 2025년 JTBC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브랜드는 팬들에게서 잊힌다. 그 불안이 결국 화해를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불꽃야구를 예능이 아니라 위협으로 봤습니다. 단지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JTBC는 불꽃야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싸움은 포맷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팬과 시장을 더 먼저 설득했는가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법정에서 JTBC가 승기를 잡았지만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현장성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운동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JTBC의 법적 승리가 시작되던 그날, 불꽃야구는 고척돔에서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팬들의 환호 속에서 황영묵이 등장한 순간이었죠. 법의 언어는 차갑지만 팬의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JTBC가 법적 논리를 쌓을 동안 불꽃야구는 진심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법의 칼날로 콘텐츠를 막을 수 있을까? 팬의 마음이 돌아설까?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갑니다. JTBC가 화해를 거부한 이유, 그 이면에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닌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단지 판결문 한 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원조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JTBC 내부 관계자들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버렸다. 그 흐름은 젊은 팬층의 이탈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기존 최강야구가 중년층 중심의 고정 시청자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불꽃야구는 SNS와 스트리밍 중심의 젊은 세대를 완전히 흡수하고 있었죠. 결국 JTBC는 법정에서 형식을 지키려다 본질을 놓친 셈입니다. 콘텐츠는 더 이상 TV 안에서만 소비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틱톡 등에서 수천 개의 짧은 영상으로 재생산되고 팬들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갑니다. JTBC의 저작권 논리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구시대적 방어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은 그나마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JTBC는 이를 IP의 약화로 해석했습니다. 불꽃야구를 인정하는 순간 최강야구의 상징성도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 그 두려움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황영묵의 등장입니다.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불꽃야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 KBO 리그에서 활약하며 방송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인물이었죠. JTBC 입장에서 그 존재는 고포맷 유사성 논리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야구가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수 성장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JTBC는 왜 법적 공세를 강화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콘텐츠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 광고와 투자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에게 포맷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틀을 넘어 하나의 자산이자 매출 구조입니다. 그런데 불꽃야구가 그 틀을 깨고 나가며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이 새로운 흐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법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JTBC의 이미지가 창작을 억압하는 대기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콘텐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법정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황영묵이 고척돔에서 보여준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콘텐츠가 진짜 살아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JTBC가 법정에서 쌓은 논리적 벽을 불꽃야구는 단 한 경기로 무너뜨렸죠. JTBC는 이 장면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건 도용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달랐습니다. 이건 진심이다 라고 말했죠. 그 온도 차이, 바로 거기서 JTBC의 패배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친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오승환입니다. 불꽃야구는 그의 스토리를 SBS 플러스와 협업해 새로운 서사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이 콘텐츠는 단일 방송사가 아닌 다중 플랫폼의 세계관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JTBC가 법으로 문을 닫는 동안 불꽃야구는 협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JTBC의 선택은 미래를 거부한 선언이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한 방송사의 독점이 아닙니다. 팬은 채널이 아니라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누가 더 법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인가입니다. JTBC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JTBC가 법정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시간,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전장에서 팬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중심에는 황영묵과 오승환이 있었죠.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JTBC의 벽을 넘어섰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가을, JTBC가 법정에서 논리를 쌓는 동안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생생한 공간. 그곳이야말로 불꽃야구가 승부를 거는 진짜 무대였습니다. 10월 중순, 고척돔 한가운데에 황영묵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KBO 포스트 시즌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선수였죠. 불꽃야구를 통해 성장한 그가 이제는 현실 리그의 한복판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JTBC가 가장 두려워한 장면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처음부터 리얼 야구를 내세웠습니다. 편집된 웃음보다 실패와 땀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성장의 서사가 되었고 팬들은 그 안에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황영묵이 경기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JTBC의 수십 장짜리 법적 주장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JTBC는 여전히 포맷 유사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맷은 비슷할지 몰라도 진심은 완전히 다르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불꽃야구는 법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겼습니다. 이 시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승환. 그는 SBS 플러스의 마이크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JTBC가 닫은 문을 SBS가 연 것이죠. 불꽃야구는 이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나의 방송을 넘어 다중 플랫폼으로, 하나의 팀을 넘어 문화로 SBS는 불꽃야구의 진정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계가 아닌 새로운 협업 포맷을 제시했습니다. 불꽃야구 출신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내고 그들의 도전과 실패를 진짜 스포츠로 기록한 겁니다. 그 결과 팬들은 더 깊이 몰입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JTBC의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콘텐츠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우리가 원조다를 외쳤지만 팬들은 지금은 불꽃야구의 시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감정의 편을 들고 있었죠. 불꽃야구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팬들의 선택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KBO 관계자들은 황영묵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예능을 통해 성장한 선수가 실제 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성공을 넘어 스포츠 산업 전체의 혁신이었습니다. 훈련과 방송이 하나로 이어지고 팬과 선수가 스토리를 공유하는 구조, 그게 바로 불꽃야구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승환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불꽃야구의 정신을 프로의 언어로 해석해냈습니다. SBS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불꽃야구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여줬어요. 이 한 문장은 불꽃야구의 모든 것을 요약한 문장이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싸움을 흥미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뉴스보다 더 많이 회자된 건 황영묵의 경기 영상과 오승환의 인터뷰였습니다. 팬들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누가 진심이었나를 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팬의 신뢰와 선수의 땀으로. 그건 법으로 이길 수 없는 종류의 승리였습니다. 컨텐츠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팬이 믿고 선수가 헌신하면 방송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그 진리를 증명해 보인 겁니다. JTBC는 아직도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겼지만 졌다. 그 문장은 이제 JTBC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황영묵과 오승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법이 막을 수 없는 시대. 바로 진심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불꽃야구를 지지했을까요? 단지 재미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JTBC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팬심이 만들어낸 무시의 저항이 어떻게 JTBC를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JTBC는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은 그들의 손에 쥐어졌고 불꽃야구는 일시적으로 방송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청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JTBC의 공식 SNS에는 냉소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법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마음은 잃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JTBC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이 그 증거였습니다. 0.63%. JTBC의 대표 콘텐츠 최강야구가 기록한 수치는 사실상 중환자실 수준이었습니다. 방송사가 법적 승리를 홍보하는 그 순간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팬들이 JTBC에 등을 돌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진심이었습니다. 반면 JTBC는 그 과정을 표절이라는 단어로 단정하며 팬들의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법적 정의를 내세웠지만 감정의 정의를 외면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JTBC는 여전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불꽃야구가 사라져도 팬들은 JTBC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제3의 콘텐츠, 새로운 독립야구 예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JTBC를 떠난 것입니다. 법적 승리의 그림자는 깊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이 포맷의 원조임을 강조했지만 팬들은 그 말을 창작을 억압하는 대기업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이 만들어낸 탄원서와 청원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JTBC가 법적으로 이긴 다음 주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최강야구는 볼 이유가 없다. 진심 없는 방송은 아무리 화려해도 감동이 없다. 이 문장들이 불꽃야구의 부재보다 더 큰 타격을 JTBC에 안겼습니다. 광고주들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재계약을 미뤘고 제작진 내부에서는 법은 지켰지만 콘텐츠는 죽었다는 자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승리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JTBC는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시장은 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의 논리로 콘텐츠를 지킬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맷을 지켰지만 서사를 잃었습니다. 권리를 방어했지만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시청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 야구가 아니다. JTBC가 수치로 내세운 0.63%는 단순한 시청률이 아니라 팬심 붕괴의 증거였습니다. 이 숫자는 곧 콘텐츠의 무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승리했지만 TV 앞에서는 완패한 JTBC. 팬들은 더 이상 누가 원조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진심인가였습니다. JTBC의 제작진 일부는 뒤늦게 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라 콘텐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팬들은 다른 세계로 떠났고 그 빈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꽃야구의 이름은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입에서 입으로, 커뮤니티의 글과 영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JTBC가 통제할 수 없는 언어. 바로 그것이 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팬심은 JTBC의 승리 선언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JTBC가 얻은 것은 판결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브랜드의 영혼, 팬들의 신뢰,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교환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불꽃야구를 죽이려던 칼날은 JTBC 자신을 향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JTBC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팬들이 선택한 무기는 행동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팬들의 침묵이 어떻게 JTBC의 심장을 멈추게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JTBC는 불꽃야구를 법으로 지우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시청하지 않기. 바로 이 침묵의 저항이 JTBC를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10월 말 JTBC 내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청률 0.63%, 시청자 반응률 마이너스 73%. 방송사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문제는 포맷이나 출연진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었죠. 리모컨을 누르지 않는 그 단순한 행동이 JTBC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JTBC를 외면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보지 않으면 된다. 이길 필요도 없다. 그냥 무시하자. 그리고 이 짧은 문장들은 JTBC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광고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광고 노출이 급감하면서 단가가 떨어졌고 편성국은 예산 삭감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팬들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심판대에서 JTBC를 평가했습니다. 법의 언어, 대신 숫자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0.6, 0.4, 0.2. JTBC의 시청률은 한 주 한 주 내려갔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JTBC의 콘텐츠를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해시태그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무시의 극단적 형태였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더 이상 JTBC의 이름을 추천하지 않았고 트렌드에서 JTBC는 사라졌습니다. JTBC가 불꽃야구를 지우려 한 그 순간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가 지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JTBC의 내부 관계자는 뒤늦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불꽃야구를 막은 게 아니라 팬의 신뢰를 없앴다. 이 문장은 지금의 JTBC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시장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팬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시청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JTBC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관심의 부재. 방송에게 관심이 사라진다는 건 생명선이 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고, 조회수, 트래픽 all gone. 불꽃야구를 지우려던 JTBC는 팬들에게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 침묵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큰 판결을 받아도 시청자의 리모컨 한 번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JTBC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구절이 회자되었습니다. 법은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 감정이 식으면 시청률도 식는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 협력사, 그리고 내부 PD들까지 점점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를 없애려는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팬들이 움직이지 않자 JTBC의 싸움도 멈췄습니다. 이 시점에서 JTBC 내부 보고서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남겨졌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콘텐츠는 법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팬심이 식은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침묵의 저항은 불꽃야구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서 싸우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을 지키자. 그 마음 하나로 팬들은 시장을 뒤집었습니다. JTBC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승리였는가? 법적 권리를 지켰다고 해서 시청자의 마음이 돌아올까? 불꽃야구가 사라졌다고 해서 최강야구가 더 재미있어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법은 이겼지만 감정은 졌습니다. 시장은 법보다 냉정했고 팬들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더 이상 법정이 아니라 팬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불꽃야구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